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신다고는 듣지를 못했는데 저는 100분, 150분 정도라고 들었는데 많이 오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일단은 화면이 제가 생각한 거랑 조금 사이즈 차이가 있어서 가독성에 문제가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몸으로 잘 떼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할 주제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냥 다음에 하시는 분들이 워낙 더 대단한 분들이 다 잘 해주실 거라서 저는 최대한 그 전에 재미있는 내용으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수 있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목차는 이래요. 저는 일단은 MLB 파크에서 키보드 워리어로 이제 인생을 시작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잘해서 1회 야구 학회하고 이제 2013년, 14년 야구 학회 때 뭐 농담 따먹기를 하다가 야구단에 자리가 있다길래 저 해보고 싶어요 했는데 진짜 하게 돼서 야구단에 오게 됐어요. 네. 그렇게 야구단 NC 다이노스에서 한 4년 정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NC 소프트로 이직을 해서 이제는 잊혀진 거지만 뭐 페이지라는 야구 서비스 기획하고 컨텐츠 운영 뭐 이런 쪽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놉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 한 10년 정도 했던 거, 키보드 워리어 이전에 있던 거 10년 빼고요. 그 한 10년 정도 이야기 해드릴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본사 들어가서 했던 거는 야구단이랑 본사에서 야구단을 어떻게 하면 잘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잘 연구를 하려고 했던 일들이 있어서 그 중에 가장 인상에 남았던 건 바이오메카닉스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다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놀고 있겠죠. 이렇게. 네. 그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또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AI 시대인데 AR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놀면서 했던 거 살짝 좀 보여드리고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질문 받을 게 있으면 또 해주시면 말씀 있으시면 주시면 제가 비밀 유지 각서에 안 넘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은 딱히 없긴 한데 네, 저도 깜빡할 수 있으니까 조심은 해야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이거고요. 그래서 세버 매트릭스를 연류를 찾아보면 사실 저게 저는 제일 인상이 깊어요. 롯데자이언츠 필승전략 탑시크릿. 한국에서 저만큼 임팩트 있는 세버 매트릭스 서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는 구해서 읽어보고 싶어요. 저도 진짜 뭐라 그래야 되죠? 무림 전설처럼 떠도는 이야기니까 정말 딱 구해보고 싶은 그런 책이에요. 뭐 구단을 비하한다거나 이런 목적은 전혀 없고요. 진짜로 궁금해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보던 레드버즈 네스트라는 블로그가 있고, 세이버 매트릭스를 굉장히 깊게 하셨던 블로그고 제가 또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스태티즈가 있죠. 스태티즈가 지금은 또 도메인을 바꿔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먹고 살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인 투구 추적 시스템 PTFX라고 불리던 그 시스템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PTS 시스템을 연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담당자로서 롤을 받아서 NC 다이노스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해서 입사해서 어떤 일이 있었나를 잠깐 이야기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가자마자 단장님하고 싸웠어요. 1군 주전급 연봉이래요. 네, 데이터 값이. 당시에 여기 계신 임창민 선수 연봉이 8,700인데 데이터가 그만큼 비쌌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김희집 선수 오신 분이 그때 대치중학교 재학 중해가지고 데이터가 없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또 이제 2015년이니까 WAR이 유행했단 말이에요. 그럼 몇 승 더 할 수 있냐고 하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럼 이제 또 그때 유행하던 단어가 또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냐?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제가 해봤을 때 해외 스카우트가 있으니까 미국 데이터랑 어떻게든 잘 엮으면 그때 미국 가시는 해외 스카우트 분들이 ESTA가 90일 제한이에요. 그래서 88일째 한국 귀국했다가 다시 가면 2셋이 돼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셨단 말이에요. 1년에 180일씩 안 되면 뭐 이게 한국 사는 사람인지 미국 거주자인지 모를 정도로 힘들게 일을 하세요. 그러면 사실 회사 입장에서도 비용이 낭비고,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 왔는데 데려왔는데
아프대요. 그럼 몇 억 날린 거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트래킹 데이터들을 다 합해서 좀 잘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못해도 데이터 값 하나는 데이터 값은 아낄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유행했던 말이 뭐라 그래, NC 다이너스에 외국인 리스트가 있다 만들었죠. 저는 못 봤어요. 네, 그거 지금 단장님이 다 하셨고 스카우트 분이랑.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저도 그 데이터를 같이 드리고, 이게 있는데 사실 이미 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었고 거기에 트래킹 데이터를 잘 붙이면 이제 모델링 같은 걸 하는 거죠. 얘가 오면은 확률이 얼마 정도 될까, 그렇게 롤을 나눌 수 있던 것 같아요. 가서 데이터도 보고 하려면 스카우트 분들이 바쁘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카우트 분들은 눈으로 관찰하는 분들이지 눈으로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선수 하셨던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경기장을 가서 봐야 되는 게 있고 우리가 모니터로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경기장에서는 이 선수가 1루까지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그리고 심판이 잘못된,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마음에 안 드는 판정을 했을 때 어떻게 감정 컨트롤을 잘할 수 있는지, 특히나 외국인 선수한테는 문화권이 다른 쪽으로 오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걸 얼마나 잘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 그런 걸 평가할 수 있는 분들이 스카우트란 말이에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그 사람들이 편하게 갈 수 있게, 그리고 동선을 어떻게 잘 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주자 라는 의미에서 진짜 제가 데이터를 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당시 단장님이랑 많이 싸웠어요. 수비 데이터는 있냐? 없는데요. 근데 우리 수비 데이터 필요하다. 없어요. 근데 수비 데이터를 해야 된다. 그걸로 한 1시간 반쯤 말을 하다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선수 한 명 연봉만큼 비싸다는 데이터 사가지고 해보라고 해서 우여곡절 끝에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잘 됐을까요? 아니요, 안 됐어요. 당시에 이미 쓰고 있던 전통적인 시스템들이 있었고, 그때 그 데이터상으로 그 로케이션이라고 하죠. 그 투구표를 보면 스트라이크 존이 이런데 아웃 존까지 이렇게 조그맣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에 걸치는 공이나 선수에 맞는 공이나 되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투수들 대부분이 하는 말이, 아니 내 제구가 이렇게 개떡 같을 리가 없는데 무슨 소리냐. 아닌데, 그래서 이거 그럼 내가 그럼 데이터를 왜곡해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돈 받고 데이터 만지는 사람인데, 물론 제가 통계학자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이 어려웠고, 그리고 두 번째가 제일 커요. 전력 분석팀은 항상 매회 끝나고 다트 PC가 됐든 영상 자료가 됐든 기록 자료가 됐든 항상 경기장에서 보고 바로 넘겨준단 말이에요. 어떤 데이터가 됐건 누가 얼마 몇 킬로를 던졌고 공을 몇 개 던졌고. 전력 분석팀은 경기장 홈플레이트 뒤에서 바로 날라와요. 근데 저는 언제 줘 이러면 드릴게요 하고 이제 경기 후에 다 끝나고 데이터가 클리닝이 돼서 날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2시에 경기 끝나면 경기 클리닝 하는데 1시간 걸리면 제가 이제 새벽 1시에 받아요. 그럼 저는 집에 몇 시에 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판교 HQ에 있었을 때니까, 제가 대림이 집이었으니까 맨날 집에 갈 때는 한 150km씩 신나게 밟고 갔어요. 그렇게 목숨 걸고 일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은 물론 실시간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더 어려웠고요. 그리고 제일 첫 해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저 말인 것 같아요. 선수들이나 코치분들 뭐 이렇게 여기서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얘 같은 애들이 너희 가슴 이제 나 은퇴하면 일자리 다 뺏어가는데 정신 안 차리냐. 저한테 정신 차리란 말이 아니고, 근데 저는 제가 선출 전력 분석원이랑 전혀 다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게 아니라 굴뚝이 없는데 연기가 나는 되게 억울한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그러면 했어야 됐냐라는 거죠. 하지 말자는 사람이 많고 해봤는데 잘 안 되는데, 그럼 전 뭘 해야 될까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죠. 팔아야죠. 저도 코치님들한테 가고, 코치님들 먼저 가고 뭐 호텔 찾아가고 어떻게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같이 술도 먹어보고 밥도 먹어보고. 그때 제일 유용했던 거는 골프였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저는 야구 모르거든요. 저는 키보드 워리어지 야구 선수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저도 모르고 그분들도 잘 모르는 건데 둘 다 잘 하고 싶고 재밌는 건 골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골프 이야기 가지고 풀어내고 술 마시면서 같이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좀 친해지고, 그러다 보면 또 그분들 중에 한두 분은 1군 코치도 가고
운 좋으면 감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밌게 됐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써서 뭘 했었냐 하면 제가 했던 건 트래킹 데이터니까 저는 이게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했던 거는 아니고 트래킹 데이터로 결국 가장 바뀐 거는 수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뭐 피치 트래킹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 전에 구석 없었어요? 있었어요. 로케이션 안 찍었어요. 찍고 있었어요. 물론 조금 애매했죠, 위치가. 근데 수비는 아니거든요. 수비 코치님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어요. 옛날에 포구 지점이라고 하는 이게 낙구 지점인지 포구 지점인지 바운스 지점인지 알 수 없는 무슨 데이터가 항상 날라는 오는데 그래서 좌중우 비율을 했죠. 근데 그럼 그게 뭔데? 뭐 아무도 뭐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트래킹 데이터 좀 더 정확도 높은 데이터들이 오니까 어떤 데이터들은 또 이제 바운스 지점도 있고 어떤 것들은 예상 낙구 지점도 있고 어떤 것들은 정확한 비거리까지도 주기도 하고 타구의 스핀 양까지도 주기도 하니까 그럼 수비 코치님들이 할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구단들은 이제 내야 코치와 내야 코치, 내야 수비 코치를 또 나로 나누기도 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있는 호크아이 같은 경우에는 수비수의 위치를 동적으로 판단을 해주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때까지는 1세대 뭐 시프트라고 한다면 그래서 일단 타구 데이터 가지고 얘는 오른쪽으로 조금 속된 말을 쓸게 시내를 많이 주니까 다 오른쪽으로 가라 좌타자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니라 오른쪽으로 갔는데 우리 중견수가 느리면 어떡할 거예요? 반응이 느려. 얘가 딱 하고 가야 되는데 딱 하고 하다 보면 공이 여기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중견수의 능력까지 감안을 해서 그럼 얘는 한 발짝 두 발짝 더 앞에 세워놓자. 그런 게 되는 게 이제 지금의 수비 시프트란 말이죠. 그런 걸 할 수 있게 됐다는 거. 그게 이제 개인 역량도 측정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코치님들이 단순히 훈련을 시키는 걸 넘어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고 더 바빠졌다라는 거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서없는 것 같은데 잘 정리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도입을 해서 그럼 뭐가 바뀌었냐라고 하는데 저 막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죠. 저런 말 들으러 이까지 멀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터가 뭘 했냐 하면 새로운 시도였어요. 뭐 재미있는 거 좀 비싼데 그냥 기사로 잘 쓰면은 우리가 구단에 홍보 잘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아니었나?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다들 쓰고 있고 항상 할 때 뭐 데이터 기반으로 뭘 했다.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뭘 했어요 일단. 그런 필수 도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데이터가 뭐 선수들의 영역을 뭐 낮춘다 높인다 이런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접근을 했었어요. 실제로. 선수들의 경험을 가지고 데이터로 선수들의 경험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코치님들이 하는 말을 데이터를 근거를 해서 코치님들의 말이 맞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너 틀렸어 라고 하는 게 좋으세요? 데이터로 보니까 여러분의 하신 말이 정말 맞네요 라고 하는 게 더 좋을까요? 후자 아니겠어요? 그게 사실 제가 한 공격적 마케팅의 한 80%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맞다고 생각해서 데이터를 찾아봐도 선수들이 맞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았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김태곤 선수가 NC에 있을 때 맨날 뭐라 하고 팬들도 뭐라고 하니까 그럼 뭘 잘할 수 있을까? 뭘 뽑아줄까? 김태곤 선수가 프레이밍이 좋다고 해서 아닌 것 같은데 내 눈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프레이밍을 어떻게 모델링을 하고 해보니까 그래서 제 목적은 그거였죠. 김태곤을 까내리자. 해보니까 잘 하는 거예요. 김태곤 선수가 프레이밍을 잘 해요 실제로. 그러면 솔직히 말을 해야죠. 해보니까 잘 하더라. 쓰시라. 그런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솔직히 말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뭐 잘못했다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도 맞는 것들이 있으니까 같이 해보는 거죠. 뭐 동료 이런 개념은 아니더라도 한 팀에 있는 한 구단에 있는 속한 모든 선수와 코치와 프런트가 이상적이긴 하지만 모두가 하루하루 그날의 1승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지 서로 밥그릇 뺏으려고 여기 월급 받고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저의 몸에는 제일 중요했었고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안 돼요 그래도. 네. 그리고 이거죠. 데이터가 생기니까 아카이빙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이때까지 한 거 코치님들 항상 수첩에 적어놓고 가시죠. 그러면은 구단에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은 코치님들, 비싼 코치님들 다 자기 수첩 갖고 계시고 자기 USB 갖고 계세요. 이게 무슨 무협지도 아니고 구단이 돈을 줬으면 구단에도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과정을 기록하고 이제 계속 다이노스에서 계속 했던 거는 훈련을 전주훈련 가면 일지를 쓰자. 애들 훈련 보내면 또 일지를 쓰든지 그렇게 누군가 그래서 해놓은 게 PDF로 만들어 놓고 해도 실제로 서버 뜯어보면 조회수 1, 2 이래요. 안 봐요. 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다시 오면 볼 거란 말이에요. 구단에 이렇게 우리가 보통 회사에 있는 IT 회사에서 쓰는 위키, 컴플런스 뭐라고 써놓지만 많이 안 보잖아요. 하지만 남아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구단에도. 그런 경험을 자산으로 남기고 그게 역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데이터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뭐 이상한 뭐 이게 뜨는데 제가 게을러 가지고 프롬프트 몇 개 돌려가지고 AI로 만들다 보니까 계속 이게 워터마크가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이렇게 제가 했었고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말씀드릴 거는 한 5분 10분 사이로 끝날 건데 조금은 아픈 이야기고 제가 이제 놀다 보니까 그냥 마음대로 깔려고 좀 몇 개 적어봤거든요. 바이오메카닉스라는 거는 이제 지금부터 지금 구단들이 국제적으로 싸우는 건데 이거 나쁜 말 쓰고 싶은데 돈 싸움이라고 그냥 간곡한 표현을 쓸게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아실 것 같아요. 네. 진짜 저 그림이랑 똑같아요. 우리 진짜 죽어라 뛰고 있는데 미국 애들 날개 달고 로켓 달고 뛰고 막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저 말밖에 뭐 표현할 길이 없어요. 우리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대만한테 왜 졌어요? 미국한테 왜 졌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야구가 3위 4위 하잖아요. 근데 한국, 일본, 미국 1, 2, 3 그게 대만이 4개인데 해봐야 프로리그라고 있는 데가 4개인데 돈 쓰는 격차가 차이가 나죠. 그거를 계속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간극은 계속 커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메카닉스 저도 이제 NC소프트라는 본사 조직에서 야구단이랑 어떻게 바이오메카닉스를 잘 도입할 수 있을지 조사도 해보고 계속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 이유가 뭘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차이가 왜 계속 벌어질까? 비싸요. 아까 이기강 교수님 말씀하신 카이나트렉스는 설치비만 한 20억 해요. 이제 환율 올랐으니까. 자, 설치만 20억 해요. 그럼 되냐? 설치만 해주면 20억이에요, 일단. 연간 구독료가 한 올랐겠네. 한 2억 5천으로, 이제. 근데, 로데이터 주거든요. 그럼 누구 고용해요? 과학자 고용해야죠. 박사급 고용한 박사급 얼마일 것 같아요? 또 박사급이 비싸요. 선수들만큼. 근데 구단은 선수에 쓰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운영비 비싸요. 그러면은 5년 쓰면 한 50억 써야 돼요. 그러면 이게 맞잖아요. 사서 쓰자. 자,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20억으로 정말 싸게 잡아다 5년 하려면 20억 들어가는데 20억으로 5년 실험할래요? 하나 사서 임기 내에 가하려고 가실래요? 야구단 임원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어느 선택을 하실까요? 현실적으로 현실이 이래요. 근데 더 중요한 거 5년은 해야 육성의 성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임원은 3년이에요. 뭐 하실래요가 아니라 저는 그래서 뭐 구단을 감싸자 뭐 억울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구단 임원분들은 3년 안에 뭔가 실적을 내셔야 되는 분들인데 모르겠어요. 뭐 구단 사장님이 구단주 아들이 아닌 이상은 3년 안에 성과는 내야 되는데 육성은 못해도 5년 10년을 보고 해야 되는데 단장님들께서 선수를 더 잘 아는 단장님들께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대표님들이 해주시냐. 거기서 또 그 대표님들 하자고 했다고 해서 구단주까지 가는데 돈 필요하다는데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래서 몇 승 더 하는데 정말 육성은 몇 승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분야거든요. 애 키우는데 애들 있는 이제 육아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우리 애가 애 키울 때 우리가 애가 뭐 20년 후에 한 5천만 원 벌 거라고 생각하고 애 키우진 않잖아요. 물론 벌어주면 좋겠지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진짜로 자식 같다는 말을 써야 되는 거고요. 이게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이유고 그래서 뭔 해결책을 줄 수 있냐? 뭐 해결책을 줄 수 있다면 제가 놀지는 않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좀 더 전방위적인 그런 고민과 대책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AI, 제가 이렇게 20분, 30분짜리를 입으로 때우면서도 입으로 때울 수 있게 해준 되게 고마운 존재인데요. AI 뭐 천만관용 시대라고 하잖아요. 팬층 다양해졌고 진짜 젊은 분들 많이 오시고 있고 아저씨 참 경도강판에서 우리도 진짜 SABR 52처럼 될 수 있는 그 직전에서 큰 기회가 온 건데 그러면서 이제 맞춤형 콘텐츠도 많이 나와야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말들이긴 한데요. 그리고 저는 구단 프런트에서도 좀 잘 써주셨으면 하는 이유가 프런트가 지금 장사 잘 된다고 채용을 늘릴 수가 없어요. 언제 또 구단의 관중이 줄어들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항상 더 이렇게 잘 될수록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을 들었을 때 모든 회사도 똑같았지만 생산성 향상밖에 없어요. 근데 뭐 교육을 한다고 되나요? 그게 저도 뭐 제가 교육 받는다고 뭐 일을 더 잘하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AI를 좀 써보니까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노가다는 얘한테 좀 시켜놓고 자동화를 잘 시켜놓고 우리가 좀 더 창조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분명히 AI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이따가 왜 이렇게 말을 드리는지 보여드릴게요. 결과로. 프로니까 결과로 드려야죠. 그래서 보니까 다 있어요. 실제로 AI 하이라이트 제가 있던 페이지에서도 했고 네이버에도 있고 뭐 하는 데 많거든요. 근데 솔직히 재미없어요. 뭐 누가 봐요 그거. 저도 안 봐요. 제가 만들었는데. 하지만 그래서 그걸 그래도 개발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화를 하고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지 좀 더 개발하는 역할은 이제 여기 있는 분들 그리고 남아 계신 분들이 해주십사 하는 거고 그리고 팬 친화적인 기록실 우리 저기 안 쓰면 똥 된다고요. 진짜 기록이 있는데 아카이빙 그렇게 잘 해놨는데 그리고 물 들어올 때도 저어야죠. 장사를 잘해야죠. 그리고 저 말은 그냥 제가 이제 팬이 됐으니까 백수로서 하고 싶은 말인데 팬들은 경기위원분들께 원하는 게 경기 취소를 결정하는 역할이 아니잖아요. 경기 취소를 취소할 수 있게끔 또는 경기 취소를 최대한 미뤄주십사 하는 거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기술 좀 더 최첨단의 기술 어떻게 보면 또 야구는 한국 야구는 또 독특하잖아요. 한국에서 힘센 회사들이 다 야구단의 모기업들인데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팬들은 사실 그라운드 사정이 어떻게 해서 취소됐다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오늘 내가 왔는데 취소된 일이 기분이 나쁜 거지. 그 포인트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어차피 AI가 만든 뻔한 말의 문장으로 다를 적은 거고요. 이거 말고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AI로 제가 뭘 했냐라고 하면은 그거 들어주면 돼요. 이거 아니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네 이건데요. 그냥 전체화면 해주시겠어요? 제가 이거를 제가 코딩과 딱히 몰라요. 아직 저는 파이썬 문법보다 맞춤법이 좀 더 가까운 세대이기도 하고 이거를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커서 AI라는 애랑 가지고 만든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이게 뭐 이제 뭘 하는 데냐라고 마우스가 어디 갔지? 이게 뭘 하는 건데 라고 하시면 이런 거예요. 메이저리그 선수 이동하는 메이저리그의 트랜잭션이라는 거를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줘요. 사무국에서. 그럼 제가 그거를 크롤링을 해와서 제가 보기 쉽게 그냥 해놓는 거예요. 대시보드를 가면 이렇게 뭐 오늘 것까지 다 업데이트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가 왔는지 이런 거를 보는 건데 여기서 제가 보고 싶은 선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보고 뭐 저도 어쨌든 NC 소속이었다 보니까 얘가 또 손이 가서 이거 다른 로건이네.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게 있는데 또 여기서 해외 스카우트를 했던 경험을 살려보자면 얘가 어디에 다친 어디에 하자가 있는 놈인가를 보고 싶잖아요. 이런 걸 만드는데 제가 코드 딱히 안 써. 저는 코드를 안 써요. 저는 한글말로 해줬지. 이런 거 하는 거 그냥 $20 정도 써가지고 AI 시켜서 하다 보면은 뭐 몰라도 일주일에서 한 달에 하면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오겠다고 한 거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 아까도 다른 분께서 해주셨지만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건 없는 것 같다. 물론 뭐 제가 삼성을 만드는 건 못 하는 건데 네.
못할 수 있는 건 못하는 거지만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개꼰대 같을 수도 있는데, 키보드 워리어 하면서 뭐 그냥 끝날 수 있었던 인생인데 돌아다니고 해보겠다고 했더니 야구단 올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거고, 도전해볼 수 있는 것도 좋은 거지 않을까. 한번 해보시고 또 발표하고 이런 데서 또 우리 오연우 이사님처럼 미국에 한 번씩 발표하면 또 받아주시거든요. 저도 실제로 그래서 2019년에 보스턴 대학 가서 세미나에서 발표도 했었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한다고 하면 정말 좋은 시각으로 받아줄 수 있는 세계의 무수한 단체들이 있거든요. 가보세요. 가보시면 정말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같은 엠팍의 유저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또 반가운, 네, 제 아이디는 알려드릴 수 없지만, 네, 굉장히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역시 이번에도 저희 질문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네, 가장 먼저 손 들어주셨네요. 네. 한국 구단 같은 경우 약간 임원 임기가 3년이고 육성하는 건 2년이 맞는데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타고 달려갑니다. 그만큼 투자하고 있다. 미국 구단도 임원이 있을 거고 중간 대체 임원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안 잘리고 그 사람들은 뭐를 믿고 이렇게 투자를 더 잘할 수 있는 일단은 다음 뭐 연사분들께서 한 분이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재정 구조가 많이 다릅니다. 이제 모기업 의존도라는 게 없죠. 우리는 엄마 아빠 돈 긁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엄마 아빠라는 개념은 없어요. 구단주란 개념은 있지만, 그러니까 흑자가 나는 구조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직접 회사니까 그쪽이 말하는 육성 예산은 진짜 R&D에 가깝고요. 우리는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의 재무로 보자면 이익 잉여금에서 이걸 R&D로 쓸래 아니면 현금으로 쌓아둘래 라는 게 메이저리그 구단인 거고, 우리나라는 또 돈 없는데 또 돈 써?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분 더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일단 두 분까지 다 받을게요. 그러면 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마음에 화를 많이 내리시고요. 너무 귀한 경험을 사실 하신 건데 이런 인재가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한 5년 더 구단을 위해서 있을 수 있다면 못다한 이건 진짜 꼭 해보고 싶다는 건 어떤 건가요? 구단 관계자들이 극복할 수 있는 매력적인 뭐가 있을까? 저 그런 말 하면 왠지 감옥 갈 것 같아서 그리고 저도 먹고 살아야죠. 교수님 그거는 일단 좀 네, 앞으로 하고 싶은 거요. 일단은 좀 놀고 싶고요. 당분간은 모르겠습니다. 야구로 할 수 있는 게 실제로 AI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고, 제가 따로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부상 모델 제가 많이 꼬이네요. 화가 아직 맞나 봅니다. 실제로. 예. 부상을 어떻게 예측할까, 부상 모델링을 할까, 이런 것들이 있고, 미국에서도 했지만 한국의 아까 데이터를, 미국 데이터죠. 정신이 없네요. 네, 미국 데이터 크롤링 하다 보니까 크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부상 데이터 크롤링을 하면 협회에 공개되는 데이터가 되게 자세해요. 한 줄인데 누가 며칠에 다친 보고가 올라오겠죠. 누가 다친 보고가 며칠자로 올라오면 뭐 며칠 전에 다쳤을 수는 있겠지만, 어느 구단에 NC 다이노스의 송민구가 다쳤다가 아니라 어느 구단의 송민구가 다쳐서 15일 이제 IL에 올랐는데 어느 부위를 다쳐서 올랐다까지 올라오거든요. 아니면은 어느 부위에 다쳤는데 뭐 UCL이면 UCL 수술을 했다, 이런 문구들이 와요. 그럼 그걸 다 공개되잖아요. 물론 이게 저도 구단에 아이씨 그거 내가 공개하면 얘들한테도 이거 사실 선수도 우리한테 자산인데 안 좋은 거 아니냐, 에이전시 입장에서도 똑같고 그랬는데 알아야지 대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미국이 좋아서 공개하겠어요. 서로 이득이 되니까. 한 번만 더 이상한 편이, 빠꾸만 놈들이 오죽하면 다 공개하고 다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더 꼬아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걔들이 하는 걸 또 꼭 할 필요는 없어요. ABS 우리가 먼저 했잖아요. 저 이거 되게 자랑스럽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AI를 사용하면은 그래도 좀 더
재정적인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네, 저기 뒤쪽에 있는 우리 학생부터. 네. 캔들 같은 경우도 이런 데이터를 써가지고 캔들로 데이터를 사용해서 컬러만 작성하거나 그런 필요가 많은데 사실 한국은 그런 데이터 공개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게 캔들입니다. 뭐 우리끼리 협의도 안 되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하다못해 PTS 데이터라도 좀 공개되면 저희가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최근 스포츠와 이제 PTS 데이터를 공개하다가 비공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KBO는 혹시 아니 구단들 내부에서 데이터를 공개하자는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 같은 게 혹시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총재가 아닌데요. 네. 일단은 물론 저도 그런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구단에 왔고, 근데 뭐 모두가 구단에 와서 볼 수는 없는 거고 구단에 와서 본 거를 공개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NDA로 항상 계약이 묶여있기 때문에 물론 공개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까 발표 자료에도 기록시 좀 잘 만들자라고 했었고, 제가 넥시소프트 본사에 가서도 항상 협회에 제안했던 게 좋은 분석실이 있고 기록실이 있고 기록을 가지고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코딩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야 정말 좋은 기록들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제가 여기 있네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부분이 전부 다 생각하지 않은 분들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무슨 여건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돈과 시간과 여건과 여력이 부족해서 항상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팬분들께서도 어디선가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면 좋잖아요. 명분이 있잖아요. 천만관중인데 이거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 아무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시간 뺏어도 될까요? 네. 첫 번째 질문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가 하고 있지만 제가 하면서도 느끼는 게 저도 뭐 아주 전문가는 아니고 교수님이랑 미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투수의 역량도 뭐 캐럿의 스쿼트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부상의 여파도 굉장히 치밀한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병 저는 이제 외국인 선수라고는 하는데, 외국인 스카우트 관련해서는 저는 결국은 어시스턴트에 불과한 정도의 역할이고, 결국 저 아직 재직하시는 박찬호 스카우트가 훨씬 더 전문가시고, 저도 사람 보는 눈 그런 걸 이제 박찬호 스카우트 그리고 지금 단장님께 배웠거든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다면 저희 관상도 봐요. 네. 네, 이 사람 죽일 상이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융화될 수 있는 이런 캐릭터를 가진 이런 관상일까, 그런 그냥 평가를 해보는 거죠. 물론 그게 전혀 이제 뭐랄까 팩터가 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 하고, 그리고 트위터로 공개된 거 보죠. 진짜로 루치스 키울 때 걱정했어요. 이놈 새끼가 사슴 이런 거 잡고 다녀가지고 환경단체가 뭐라 하진 않을까. 아시다시피 맨십이라는 선수 왔었는데 진짜 다양한 요소, 맨십에 맨을 빼고 새끼를 붙이면 그게 금지어가 되기 때문에 이 이름은 어떻게 해야 되나 오만 걱정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키네마틱 시퀀스 같이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배우는 거 배우면서 느꼈던 거는 잘 보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이노스에서 가장 중점을 뒀던 거는 이 선수들이 로컬에서 다른 문화권으로 올 때 어떻게 하면 그걸 뭐라 그러더라, 어떻게 이제 잘 정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걸 위해서 좀 어시스턴트 문화를, 같은 미국인 영어권 문화를 가진 선수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걸로 했고요. 사실 다 아시잖아요. 여기 분들도 계신데 1군, 2군이라고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해. 진짜 종이 한 장 차이, 그거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사실 중요한 거는 그 구단이, 감독님이 원할 때 내 그 종이 한 장 차이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었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정우 같은 선수야 종이 한 장 차이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네. 대부분의 경우에 정말 그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때에
누군가 원하는 시기에 이 실력을 보여줬느냐의 차이지 정말 다 보면 이군에서 보고 있으면 정말 잘하는 선수들인데 안타깝기도 하죠. 근데 그게 외국인 선수들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인증받았잖아요. 우리는 2학년밖에 없지만 메이저리그 싱글레이부터 메이저까지 6학년, 7학년인데 7학년 올라갔던 애들 데려왔는데 3학년하고 올라왔는데 못한다는 거는 뭔가 우리가 못 챙겨준 게 있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질문하신 거를 좀 더 기억을 못 해가지고 머리가 나빠가지고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